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이미 전쟁의 참상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총성이 언제쯤 멎을지 중동 전문가 성일광 고려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현지 특파원도 이번 전쟁의 가장 큰 변수는 주변 국가들의 참전 여부라고 했습니다.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들이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1979년 이미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었고요. 동부에 있는 요르단 같은 경우는 1994년. 예. 그리고 시리아는 지금 아직도 내전에서 회복되지 못해서 아주 혼란 정국이고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워낙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레바논 내에는 그 이슬람 무장단체, 과격단체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히려 레바논 국가보다는 헤즈볼라라는 무장 정파가 사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지금 참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한 절반,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군사 전력이 어떤데요, 헤즈볼라는? 헤즈볼라의 군사 전력은 사실상 하마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동시에 해야 하는 남북으로 두 개의 전선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이든 무기든요. 실제로 이란이 직접 참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과 지금 상황에서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대리 조직인 하마스, 그다음에 자신들이 1982년 레바논에 직접 세운 헤즈볼라,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도 있고요. 좀 미국과의도 관계도 어느 정도 괜찮은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무모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도에서 보셨지만 뭐 튀르키예라든지 이집트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의 중재로 이번 충돌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통적으로 중재를 많이 해왔죠.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중재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은 너무 이른 시점이다. 네, 이스라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 누가 와서 중재를 하더라도 중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해도 어려울까요? 미국은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간 피해가 지금 900명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 작전을 펼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항공모함도 급파를 했습니다만 또 파병 계획에는 선을 긋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셈법은 어떻다고 보세요? 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자기의 지상군까지 미군을 투입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전하고 있지 않고 있고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금 적극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전쟁이 길어져서 좋을 건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 충돌은 언제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하세요?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당시 가장 길었던 전쟁인데요. 그때 50일간 전쟁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이스라엘의 정말 피해자가 사망자가 거의 뭐 1,000명에 가까운데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적어도 한 달
길게는 2달까지 네. 전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장 길었던 게 50일, 가장 짧았던 적은 며칠? 일주일이나 뭐 2, 3일 같은 경우도 있었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끝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가자 지구는 뭐 중동의 화약고 언제 뭐 분쟁이 일어나도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약간 좀 갑작스럽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군사적인 열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보세요? 네, 이 시점은 지금 상당히 중동 지역에서 대탕트 분위기가 일고 있었다.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미국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재를 해왔는데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면 중동 지역 내에서 이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도 사우디를 따라서 관계 정상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란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어깃장을 놓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하마스를 이용해서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연토 분쟁은 무려 75년 넘게 끌어온 어떻게 보면 충돌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낼 뭔가 좀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렵죠. 문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미국의 적극적인, 특히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아주 위대한 협정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상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중동 정세 전문가 성일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